혹시 직장에서 내 능력을 반도 못 보여주는 것 같아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게리 하멜과 미셸 자니니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력을 갉아먹고 심지어 사회 불평등까지 키우는 그 보이지 않는 적, 바로 관료주의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마치 정성껏 포장된 선물 같은데 가만 보니 쇠사슬과 복잡한 매듭에 꽁꽁 묶여 있네요. 이게 바로 오늘날 수많은 조직에서 우리들의 재능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과 창의성이 바로 이렇게 억눌려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차가운 숫자로 현실을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격차가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브라질,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위 10%가 국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건 그냥 격차가 좀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부가 한쪽으로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거죠. 이 증가세는 정말이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1960년대나 70년대만 해도 이 비율이 30대 1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0배가 넘는다? 거의 10배 넘게 격차가 벌어진 건데 과연 그 사이에 CEO들이 10배나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른바 거대한 탈동조화 현상인데요. 보세요. 1980년대 이후로 생산성은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우리는 분명 더 열심히, 더 스마트하게 일해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는데 그 열매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럼 이 벌어진 격차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지게 된 걸까요? 이제 현상을 넘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볼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요, 단순히 경제학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 우리를 조직하는 그 방식, 즉 관료주의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료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느려터진 행정 절차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소수의 생각하는 사람은 맨 위에 있고 대다수의 실행하는 사람은 맨 아래에 있다는 이 위계 질서. 바로 이 구조 자체가 애초에 대부분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거죠. 미트웨어. 좀 섬뜩한 표현이죠. 하지만 이 관료주의 시스템이 직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처럼 언제든 교체할 수 있고 심지어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그냥 비싼 기계 부품 정도로 취급한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엄청난 인간적인 비용, 바로 몰입의 실패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직원 중에 고작 23%, 그러니까 4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사람만이 자기 일에 적극적으로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7%는요? 그분들의 엄청난 재능과 열정은 매일매일 직장에서 조용히 그냥 소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 규모의 무관심. 이 표현은 관료주의가 낳은 비극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을 뽑아놓고는 정작 그들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게 손발을 묶어버리는 시스템. 결국 조직이 스스로 직원들의 무관심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건 절대 특정 직업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조차 시스템 안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매주 15시간씩 항정 업무에 시달리는 의사, 환자를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싶지만 자율성이 없는 약사, 교육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교사, 심지어 핵심 연구 결정에서 배제되는 박사급 과학자들까지 모두가 이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현실을 진단해봤다면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처방전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관료주의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잠재력을 해방시킬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업스킬링 연금술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평범한 쇠를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처럼 시들시들하던 평범한 직무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장지향적인 역할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모든 직원이 자기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도록 아주 급진적으로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업스킬링 연금술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이 사업가처럼 생각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둘째, 팀에게 실제 손익 책임을 맡기는 거죠. 셋째, 팀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게끔 북돋아 주고요.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할 시간과 자원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해진 업무 기술서를 넘어서는 기여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하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조직은 스스로를 경영하는 마이크로프로너, 즉 1인 사업가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 이것이야말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회복력 있는 미래 조직의 모습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 일을 내가 직접 설계할 권리가 있고 회사는 나의 최선의 판단을 믿어주고 영향력은 직급이 아니라 내 역량에서 나오고 회사 전체의 전략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책임을 지더라도 상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지는 곳. 이런 곳에서 일한다면 일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둔한 것은 관료주의에 찌든 조직이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구성원들의 천재성을 마음껏 이끌어내도록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그저 낭비하도록 만들어졌나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돌아보고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